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식은 자, 태양을 뭔가가 먹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 일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달이 태양을 가린 거라 그러죠. 자, 맞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관찰자가 있는 위치가 달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먼저 그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거리도 훨씬 멀 뿐더러 태양의 크기를 아주 크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칠판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의상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 이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낮에 해당하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일출하는 곳, 여기는 정오, 여기는 해가 지는 곳이죠. 자, 어쨌든 이 낮은 지역의 한 군데에 관찰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태양은, 자, 태양의 지름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보이죠? 자, 여기서 달이, 자, 이것을 지금 각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지금 각지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지름을 우리는 인식하기에 이 각도로 인식을 하죠. 자, 이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달과 태양이 각지름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달이 이렇게 싹 끼어들어 버리면 태양이 가려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달 그림자 속에 쏙 들어와 버리겠죠. 자, 이 현상이 일식이다 하는 것. 자, 달이 태양과 각지름이 같지 않고 달의 각지름이 훨씬 큰 경우도 사실은 완전히 가려지겠죠. 하지만 사실 달은 태양과 각지름이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자, 실제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달이 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는데, 달의 공전 주기가, 공전이 이렇게 된다 했죠. 북극에서 봐서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북극 쪽에서 내려다봐서. 자, 그러면 달은 처음에 이 위치에서 점점 태양을 이렇게, 자, 점점 태양을 가리면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태양이 어디부터 가려집니까? 여기부터 가려지죠. 자, 이쪽 면부터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 면부터 이렇게 가려지겠죠, 태양이.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항상 이 흑공 하늘을 바라보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남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 되죠. 자, 여기가 동쪽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달은, 태양은 서쪽부터 이렇게 가려지죠. 자, 달이 이렇게 먹어 들어오면서 태양의 서쪽부터 이렇게 가려지겠죠. 자, 그리고 완전히 달이 이렇게 가리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다시 서쪽부터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식은 태양의 서쪽부터 가려지고 서쪽부터 또 다시 노출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달의 봉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간 지역, 사실은 이렇게 점이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점이지만 지구상에서는 그래도 꽤 넓은 지역입니다. 뭐 넓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한 수십 킬로 정도는 되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식은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게 그 시간 자체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그게 그래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몇 초 만에 바로 태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몇 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대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봉그림자 속에 들어온 경우를 계기일식이라고 하고, 계기일식. 자, 그리고 이 봉그림자 속에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이런 지역이 있죠. 봉그림자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는 달의 반그림자가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다 지우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봉그림자 속에 들어온 것은 다 계기일식이 되겠죠. 그런데 자, 햇빛은 이 달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오는 햇빛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지역, 달을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역에서 보면 달의 일부, 달에 의해서 태양의 일부가 이렇게 가려져 있죠. 자,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달에 의해서 태양의 일부가 가려져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부분만 초승달 모양으로 태양이 이렇게 보인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분 일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계기일식 때 태양의 대기가 관찰이 되는데, 이 대기가 아래층이 채층, 그리고 그 위의 층은 뭐라고 하느냐면 코로나라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이 태양 대기층의 바깥쪽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가 태양 위에 있으면 이렇게 햇살이 아주 크게 보이거든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중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를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이게 코로나로 알려져 있죠. 뭐 사스, 메르스 전부 코로나죠. 자, 어쨌든 이 코로나를 닮았다고 해서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식은 이 계기일식과 부분일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이 이렇게 들어오면 계기일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태양이 조금 가깝다. 자, 지구 공전궤도상에서는 태양까지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죠. 자, 여름철 북반구가 여름인 경우는 태양까지 거리가 좀 멀어지고 겨울인 경우는 좀 가까워진다고 했죠. 이렇게 가까워진 경우에는 달을 봤을 때, 자, 각지름이 태양 각지름이 달의 각지름보다 조금 크죠. 자, 그러면 달이 태양을 가리긴 가리지만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조금 지구에서 보면 조금 더 큰 동그라미,
자, 태양과 달이 다 동그라미인데 개기일식에는 이 똑같은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를 싹 가려버리니까 개기일식이 되는데, 자, 자기보다 약간 큰 동그라미를 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 속에 오래 쏙 들어가죠. 그러면 테두리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보이는 금반지 모양의 일식이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환일식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이 금환일식이 달과 태양의 각지름이 비슷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 만약 달의 각지름이 태양의 각지름과 훨씬 커버리면 개기일식만 일어나지 금환일식은 안 일어나겠죠. 또 달의 각지름이 태양의 각지름보다 무조건 작기만 하다면 항상 금환일식만 일어나지 개기일식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개기일식도 일어나고 금환일식도 일어난다 하는 건 달의 각지름이 태양의 각지름과 비슷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이 금환일식이다. 자, 일식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